안녕하세요. 책 먹는 김 팀장입니다. 오늘도 맛있게 한번 책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어볼 책은 더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 앨런 딥 지음. 돈이 싫다면 이 책을 읽지 마라. 마케팅의 최종 목표는 수익 창출, 즉 돈이다. 에머리의 성공과 나의 성공 비결에 특별한 것은 없다. 쓸데없이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기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무언가를 모방하려고 했을 뿐이다. 이것은 대다수 소기업 사업주들의 대표적인 실수 중 하나다. 여기서 핵심 교훈은 기술적인 임무를 잘 수행한다고 해서 비즈니스에서도 뛰어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의 사례로 다시 돌아가보자. 실력 있는 배관공이라고 해서 반드시 배관 기업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아니다. 이 중요한 차이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대다수 소기업의 주된 실패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업주의 기술 능력은 우수할지라도 경영 능력이 부족해서 기업 실패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기술적인 업무뿐 아니라 경영도 잘 해야 한다는 뜻이다. 내 친구 빌 프레도 파레토와 80대 20의 법칙. 파레토 법칙은 80%의 효과가 20%의 원인에서 나옴을 예측하고 있다. 80대 20의 법칙에서 흥미를 느꼈다면 64대 4의 법칙에는 감탄을 금치 못할 것이다. 80대 20의 법칙을 80대 20의 법칙 그 자체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80의 80%와 20의 20%만 가져오면 64대 4의 법칙이 된다. 즉 64%의 효과는 4%의 원인에서 나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마케팅이 광고나 브랜딩 혹은 기타 모호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다 마케팅과 연관이 있지만 다 같은 의미는 아니다. 가장 간단하고 전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한 마케팅의 정의를 설명해 보겠다. 서커스단이 마을에 올 때 토요일 야외 전시장에 서커스단이 온다. 간판에 페인트 칠하면 그건 광고다. 그 간판을 코끼리 등에 올려놓고 코끼리를 마을로 데려가 걷게 하면 그건 판촉 활동이다. 그 코끼리가 시청의 화단 위를 걸어가고 지역 신문에서 이 소식을 실으면 그건 매스컴 홍보다. 이를 본 시장을 웃게 만들면 그건 대중 홍보다. 서커스를 보러 온 마을 주민들에게 온갖 엔터테인먼트 부스를 보여주면서 부스에서 돈을 내면 아주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주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고 결국 이들이 서커스에서 많은 돈을 쓴다면 그건 판매다.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한다면 그것은 마케팅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건축업자와 설계사를 고용하면 건축 허가 받는 것 등 큰 일에서부터 원하는 수도꼭지 부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계획해준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기 전까지는 흙 한 삽도 옮기지 않는다. 이것이 전략이다. 전략을 세우고 나면 벽돌이 얼마나 필요한지, 토대를 어디에 놓을지, 어떤 종류의 지붕을 놓을지 알게 된다. 이제 벽돌공, 목수, 배관공,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면 된다. 이것이 전술이다. 전략이나 전술 중 하나라도 없으면 어떠한 중요한 일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다. 전술 없는 전략은 분속으로 끝나게 된다. 여기 9개의 칸을 주요 마케팅 과정 3단계로 구분했다. 좋은 연극, 영화, 책은 주로 3막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좋은 마케팅 역시 그렇다. 이제 마케팅의 3막을 살펴보자. 사전, 잠재 고객. 1. 내 표적시장. 2. 내 표적시장에 대한 나의 메시지. 3. 내 표적시장에 다가가기 위해 사용할 미디어. 진행, 관심 고객. 4. 나의 관심 고객 사로잡기 시스템. 5. 나의 관심 고객 육성 시스템. 6. 나의 세일즈 전환 전략. 사후 구매 고객. 7.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의 경험을 제공할 것인가. 8. 어떻게 고객 생애 가치를 증대할 것인가. 9. 어떻게 추천 마케팅을 계획하고 촉진할 것인가. 틈새 시장 공략, 집중의 힘 활용. 가지고 있는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무 광범위한 시장에 집중하면 마케팅 메시지가 희석되고 약해질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관련성이다. 내 광고의 목표는 잠재 고객들이 나한테 딱이네 라는 말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100W 전구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는 전구처럼 방을 밝혀준다. 한편 100W 레이저는 철강을 뚫을 수 있다. 같은 에너지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이다. 같은 에너지를 어떻게 집중시키는지에 그 차이가 있다. 마케팅에서도 똑같다. 그들이 계속 밤잠을 설치고 소화불량으로 식도염까지 앓는 이유, 그들이 경계하는 것, 천장만 빤히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화가 나 있는 것, 매일 짜증내는 일, 향후 트렌드, 열렬히 열망하는 것, 자기만의 언어와 전문 용어, 어떤 잡지를 읽는지,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하는지, 그 시장에서 주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당신이 당신의 표적 시장에 속해 있지 않는 한 마케팅 초반에는 표적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인터뷰, 세심한 검토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내 경험에 따르면 하나의 광고에는 하나의 목적만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광고에는 고객들이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해야 할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 마케팅을 증폭기라고 생각해보라.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하는데 정작 상대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당신은 계속해서 10명에게 같은 말을 한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 역시 관심이 없다. 만약 당신이 마케팅을 통해 메시지를 증폭시켜 10,000명에게 같은 것을 말한다 한들 그들이 관심을 가지겠는가? 먼저 당신의 비즈니스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고객들은 왜 당신의 제품을 사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마케팅은 고통스러운 싸움이 될 것이다. 당신은 독특한 판매 제안을 개발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막히곤 한다. 그들은 저는 커피를 팔아요. 거기에 특별한 건 없는걸요? 라고 말하며 곤란해한다. 정말 그러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1달러짜리 커피를 사지 않는가? 왜 당장이라도 목욕을 해야 할 것 같은 힙스터들에게 4달러, 5달러 하는 커피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가? 생각해보라. 당신은 같은 물건을 4배에서 5배나 더 주고 사는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세상에 완벽히 유일무이한 비즈니스나 제품은 드물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묻는다. 내 비즈니스에 독특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독특한 판매 제안을 개발하죠? 나는 독특한 판매 제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을 도울 때만 항상 2가지 질문을 던지곤 한다. 2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은 비즈니스에서 재정적 성공과 마케팅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기도 하다. 자, 당신이 묻고 대답해야 할 2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고객들은 왜 구매를 해야 하는가? 왜 당신에게서 구매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고객의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고객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이 파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파는 물건의 결과다. 고객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그들이 정말 사고 싶어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일단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결과에 기초를 두고 당신만의 독특한 판매 제안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은 소규모 상품을 제작하는 인쇄업자이며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나오고 싶다. 내 말은 당신이 그 업계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위치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명함이나 책자, 인쇄물을 그만 팔고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와 같은 질문을 던져라. 고객들은 단순히 명함이나 책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명함이나 책자가 그들의 사업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이렇게 말하라. 무엇을 원하시나요? 인쇄물을 테스트해보고 당신이 인쇄물을 통해 하려고 하는 것들을 평가해봅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그들에게 인쇄물 테스트 요금을 매길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에게 의뢰한 후에는 인쇄물 요금에 컨설팅 요금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인쇄업자가 아니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믿음직한 조언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애플사가 전설적인 뮤직 플레이어인 아이팟을 처음으로 선보였을 때 아이팟은 그저 5GB의 저장 용량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다른 기업의 뮤직 플레이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애플사는 아이팟을 이렇게 홍보했다. 당신 주머니 속의 노래 1000곡. 천재적이다. 대부분 고객들에게 있어서 5GB는 다른 기술적인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지만 당신 주머니 속의 노래 1000곡은 어떠한가? 단번에 아이팟이 제공하는 혜택이 와 닿지 않는가? 당신은 비즈니스에서 어떤 특별함을 제공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은 당신의 비즈니스에서 큰 성공의 역할을 할 것이다. 좋은 마케팅이란 고객을 문제와 해결책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여정으로 이끄는 것과 같다. 엘리베이터 피치 또한 그래야 한다. 어떻게 하면 30초 정도 되는 시간에 효과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넣을 수 있을까? 가장 좋은 공식은 다음과 같다. 문제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거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다. 판매 문구를 쓸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단어들은 다른 단어들보다 더 마음에 와 닿는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강렬한 단어들의 샘플은 다음과 같다. 무료, 당신, 구하다, 결과, 건강, 사람, 증명된, 돈, 새로운, 쉬운, 안전, 보장된, 발견. 헤드라인의 단어 하나 바꾸는 것은 당신이 달성하는 결과 자체를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 항상 사람들은 감정에 이끌려서 구입한 뒤 이성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사실과 수치로 그들의 이성에 판매하려고 드는 것은 완전 시간 낭비이다. 인간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5가지 동기, 특히 구매 행동의 동기는 다음과 같다. 공포, 사랑, 욕망, 죄책감, 자부심. 만약 당신의 판매 문구가 이 중 하나도 자극하지 않는다면 그 문구는 너무 소심하고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헤드라인은 판매 문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당신이 할 일은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본문 문구를 읽게 만드는 것이다. 헤드라인은 광고를 위한 광고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헤드라인은 독자들이 얻게 될 혜택을 포함해야 한다. 당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때 당신은 고객으로부터 권위를 갖춘 전문가로 여겨진다. 당신은 더 이상 시험대에 오르지 않는다. 당신은 이제 경외의 대상이 되고 진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진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숨겨진 비밀. 조 지라드는 기네스 세계 기록의 세계 최고의 영업사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는 고가품을 다른 영업사원들보다 많이 판매했고 결국 역사에 기록됐다. 그는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놀라운 신기술을 팔았을까? 틀렸다. 그는 엄청난 부자들에게 판매를 했을까? 이 또한 틀렸다. 그는 일반 자동차를 일반 사람들에게 팔았다. 1963년, 1978년에 그는 1만 3천 대의 자동차를 쉐보레 대리점에서 팔았다. 그의 기록은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정도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6대씩 총 13,000대의 차를 팔았다. 조가 한 일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고객들과 연락을 했다는 점이다. 그는 사적인 안부 편지를 매달 그의 전체 고객에게 보냈다. 1월에는 신년 인사 편지를 보냈고 그 안에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자필로 서명하고 그가 일하던 대리점의 도장을 정성스레 찍었다. 2월에 그의 고객들은 발렌타인데이 카드를 받았다. 카드 안에는 역시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말이 들어있었다. 그럼 이제 당신이 마지막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문의를 했을 때를 생각해보자. 아마도 전화나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잠재 고객들이 그렇듯 당신도 더 많은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요청을 통해 받은 것은 당신이 연락을 취한 회사나 단체가 택한 방식은 대부분의 경우 다음 중 하나이다. 웹페이지 주소, 이메일, 전화 상담을 통한 답변. 지금 같은 정보화 시대에 군뱅이처럼 느린 우편 배송을 하라고? 대답은 그렇다이다. 믿어도 좋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라. 많은 사업이 실패하는 이유는 덜 중요한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뭔가를 하는 것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분주함에 속아서는 안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분주한가이다. 시간은 금이다. 하루를 소비하면 당신에게는 소비할 수 있는 하루가 모자란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하게 하루를 보내도록 하라. 중요한 일에 시간을 쏟고
중요도가 낮은 일에는 소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시간은 돈보다 중요한 자산이다. 돈은 더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벌 수 없다. 시간을 잘 소비하는 것이 바로 부자들이 공유하는 비밀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경쟁이 없는 시장이나 업계가 어디 있는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하지만 시장이나 업계의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누군가는 굉장한 성공을 누리고 누군가는 고생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할 필요가 있다. 이건 시장이나 업계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바로 그들이 스스로를 상품으로 간주하고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포지셔닝에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은 최대한 많은 광고를 하거나 가격을 최대한 내리는 것이다. 당신의 비즈니스가 코스트코, 월마트와 같은 초대형 기업이 아닌 이상 가격만으로 차별성을 만들어낼 수 없고 이것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이 상황까지 오면 많은 비즈니스들이 자신의 과언을 깨닫고 최고, 최상의 품질과 같은 모호하고 측정 불가능한 광고 문구를 만들어낸다.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돈은 중요하지 않다. 당신의 IT 기술 지원이나 회계 능력이 좋고 당신의 빵이 아무리 맛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쟁자들과의 차이를 얼마큼이나 벌릴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했을 때 진정한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마케팅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는 얼마나 벌까? 그가 어떻게 스스로를 마케팅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조슈아 벨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그는 손꼽히는 클래식 음악 연주자이다. 콘서트는 언제나 매진이고 분당 $1000 이상 번다. 그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은 1713년에 만들어진 스트라디바리우스이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바이올린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슈아 벨은 가장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가장 뛰어난 바이올리니스트인 것이다. 그보다 바이올린을 더 잘 연주하는 사람은 없다. 고 봐도 무방하다. 그가 커리어의 정점에 있을 때 워싱턴 포스트지는 그에게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다. 시간당 몇천 명이 지나가는 분주한 지하철역에서 1시간만 연주를 하라는 것이었다. 2007년 조슈아 벨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앞에 펼쳐두고 클래식 음악의 고전들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350만 불짜리 바이올린 연주하는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는 1시간에 얼마를 벌었을까? $32였다. 최상의 악기를 연주하는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는 고객들에게서 고작 $32를 받은 것이다. 며칠 전 보스턴 콘서트 홀에서 그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100 이상을 지불했고 그는 시간당 $60,000 이상을 벌었다. 똑같은 음악을 똑같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는데 하루는 시간당 $60,000를, 하루는 $32를 번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차이점을 만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포지셔닝이다. 따라서 이제는 잠재 고객을 교육한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고객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당신은 전문가의 포지셔닝을 취할 수 있고 이에 기반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판매 과정은 한결 수월해진다. 앞선 장에서 언급했듯이 처음부터 팔려고 하는 것보다 그들이 가진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해결책에 대해 교육을 하면서 잠재 고객들에게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료 보고서라든지 CD, DVD도 좋고 온라인 세미나와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보면 판매 자체를 조금 미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첫째로 당신이 잠재 고객에게서 뭔가를 취하기 전에 베풀 의향을 보여줌으로써 구매에 대한 저항을 없앨 수 있다. 둘째로 당신은 스스로를 전문가이자 교육자로 소개할 수 있다. 생각해보라. 자신의 스스로만 생각하는 강압적인 판매원과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려는 사명감을 가지고 당신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을 가진 전문가 둘 중에 누구에게서 구매를 하고 싶은가? 지금 당장 기존의 판매를 중단하고 교육을 시작하라. 업계의 모든 경쟁자들이 하는 판매가 아닌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가진 혜택에 대해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면서 고객에게 다가가라. 이 문장은 꼭 되새겨 읽기를 바란다. 당신의 사업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시점에서 내가 사업가에 대한 나의 정의를 말해보자면 그는 바로 돈을 받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다. 따라서
잠재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판매하되 필요한 것을 제공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황들을 이행하도록 만들려면 특정한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체 과정을 세부 단계들로 쪼개서 생각해보면 이런 과정이 한결 수월해질 수 있다. 세계 최고 품질의 비타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먹게 하려면 단맛이 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고객이 원하는 것과 고객에게 필요한 것을 동시에 제공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질이다. 주도적으로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행을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맞닥뜨릴 걸림돌을 예상하면서 이를 극복할 방법을 찾는 노력을 하라. 그러면 고객들에게 당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은 사업주와 구매 고객 모두에게 이득이다. 당신의 목적은 단순한 거래 성사가 아니라 열렬한 팬 집단 구축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성공적인 사업주와 사업을 꿈꾸기만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성공적 사업주 대다수는 컨텐츠를 창출하지만 사업을 꿈꾸기만 하는 이들은 주로 콘텐츠를 소비하기만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성공적 사업주는 단순한 컨텐츠 창출자가 아닌 왕성한 컨텐츠 창출자인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은 로고나 회사명, 해당 업계의 리더니 하는 확인 불가능한 문구들에는 별 관심이 없다. 이들은 해당 제품이 자신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통해 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저술가이자 교육자인 러셀 콘웰의 유명한 연설집 내 인생의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너무 찾고 싶은 나머지 농장을 팔고 가족을 떠나 다이아몬드를 찾아 전 세계를 누비는 알리 하페드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이다. 결국 그는 다이아몬드를 찾지 못하고 종말을 맞게 된다. 한편 하페드의 농장을 구입한 새로운 소유주는 바로 그 농장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다이아몬드 강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보물을 찾아 나서기 전에 자신의 소유지를 먼저 파보아라 라고 할 수 있겠다. 이 교훈은 마케팅에도 완벽하게 적용될 수 있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존 고객이라는 엄청난 다이아몬드 강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거의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반 거래 몇 번 후 기존 구매 고객이라는 가족을 뒤로하고 또다시 새로운 수익원 창출에 모든 마케팅, 노력과 비용, 자원을 집중한다. 실로 신규 구매 고객 확보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 책의 대부분도 이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신규 구매 고객 확보는 비즈니스를 키우기 위한 두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기존 구매 고객이나 과거 구매 고객에게 어필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업, 특히 시작한 지 오래된 기업일수록 진정한 다이아몬드 광산 위에 앉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득 판매 시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두 가지 요소들이 있다. 첫 번째는 이미 설명한 대조 효과이다. 두 번째로 당신이 제시하는 추가 옵션들은 잠재 고객의 원래 구매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되는 아이템의 가격에 대한 고객의 민감도가 훨씬 낮다. 이 두 요소 덕분에 설득 판매로 이익률을 대폭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전략은 아니지만 주요 상품의 이익률을 줄이고 추가 옵션 판매로 실제 이윤을 창출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소비자 가전을 들 수 있는데 주요 상품들에는 최소한의 이윤만을 남기면서 부속품들인 케이블, 배터리, 서비스 기간 연장 등의 판매를 통해 실질이익 대부분을 창출한다. 설득 판매를 가장 잘 포장하는 방법은 X를 구매하는 구매 고객 대부분이 Y도 구매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아마존 같은 대규모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다.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구매 고객에게 기준, 구매 습관 등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기준에 부합되고 싶어하는 강력하고 뿌리 깊은 인간의 심리적 욕구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당신은 측정할 수 있으면 관리할 수 있다. 격언에 대해 들어보았을 것이다. 마케팅이란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며 숫자를 늘리는 게임이라 할 수 있다. 자질구레한 긴 이야기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숫자일 뿐이다. 왜냐하면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관심 고객, 전환율, 순익 분기점.
브랜드란 비즈니스의 성격을 의미한다. 사실 브랜드라는 단어 대신에 당신이 흔히 잘 알고 있는 성격이라는 단어를 대신 넣어 쓸 수 있다. 그러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하나의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의 성격을 형성해주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름이 무엇인가? 무엇을 입고 있는가? 어떻게 소통하는가? 핵심 가치가 무엇이며 무엇을 나타내는가?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가? 잘 알려져 있는가? 사업주인 우리는 시간이 아닌 시장에 물건을 조달해 돈을 번다. 물건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지만 물건의 가치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다. 만약 엄청난 금액의 물건을 마켓에 배달하면 큰 돈을 벌게 된다. 만약 제품을 손상시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당 금액을 원한다. 사람들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손해를 피하려고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진짜 목적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이 둘의 심적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업주들은 성과주의 경제에서 일하는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주의 경제에서 일하고 있다. 사업주로서 버는 돈은 가치 창출로 인한 자동적이고 부가적인 현상이다. 만약 시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면 더 이상의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의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거래만을 위해서 고객을 상대하기보다는 장기간의 관계 형성을 위해 고객을 대해야 한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반쪽짜리 가치가 되지 말아야 한다. 효과보다는 원인에 중점을 두면 장기간의 성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효과적인 마케팅을 사용해 고객을 얻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법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이것이 당신의 사업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 주며 고속 성장을 가능케 한다. 그 외의 것들은 간접 비용이다. 더 많은 고객을 얻고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고객을 만족시킬수록 가치가 올라가며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많은 사업주들이 장난처럼 비즈니스를 시작한다. 수익과는 관계없는 부수적인 활동에 쓸데없이 집착할 경우 비즈니스가 장난처럼 된다. 이 책은 매우 가치 있는 정보들을 가르쳐 주었다. 당신의 경영자가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매우 중요한 정보이다. 당신에게는 엄청난 혜택이다. 실행만 한다면 말이다. 반드시 실행하도록 하자. 이 책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알면서 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다. 항상 해왔던 방식을 고수하면 결국은 항상 같은 열매만 맺을 것이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확립은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정으로 당신을 초대한다. 소규모 사업자가 불황에 살아남는 비결은 오직 마케팅뿐이다.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진짜 너무 꼭 필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전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도 빠뜨리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 정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책인 것 같고 이 책 한 권으로만 마스터 하더라도 웬만한 온라인 비즈니스 또는 영업 이런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도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